자, 이번 이슈의 세 번째 이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이례적 사과한 이유.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사과한 인물이 여기 보이죠, 사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촉구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사과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녹음 내용이 보도가 자주 되고 있죠. 관련된 내용도 추가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뭐가 막 이름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쭉쭉쭉 뭐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던 내용,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고요. 그리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 또 목소리도 냈습니다. 치열하죠, 요즘에 이 사안 같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이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자신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정근 전 위원장이 구속되기 전에 구속되는 그 시기부터 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왔고 송 대표의 그 인지 시점 인지했느냐 여부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시점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지 시점.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당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 시작하면서 바로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한 거거든요. 요약하면 이래요.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했다. 공개적으로 조기 귀국하라고 밝힌 거예요. 요청을. 촉구한 셈이죠. 그리고요, 또 수사기관, 검찰이죠. 수사 신속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거 고려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오늘 몇 가지 이런 발표와 요청 왜 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당시 집권 여당, 압도적인 다수당, 제1당에서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런데 돈봉투가 난무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0년대 고무신 막걸리 날라다니고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만약에 이게 다 조작이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녹취록이 저렇게 나오고 앞으로 3만 개가 더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는 게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거를 갖다가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합니까?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한 160분 넘게 계시잖아요. 전용기 의원부터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 이정근 부총장한테 돈 받은 사람 손들라고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돈 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출당을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당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답이 나오고 훨씬 더 빨리 이게 수습이 될 텐데
그런데 여태까지는 뭐 검찰은 뭐 맨날 뭐 민주주의 악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다는 것도 웃긴다는 생각이 들고 예. 차라리 수사기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 이럴 때 고위 공직자를 갖다가 수사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 못 믿겠으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갖다 잘해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든지. 차라리 공수처 얘기를 하지. 저는 여태까지 공수처가 1년에 예산이 20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200억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이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기관에 계속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과한 이유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는 정상이 이례적으로 보인다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설하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제작진이 속보가 들어왔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속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에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 보고 귀국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통화를 한 이후 상황인 거군요. 그렇다면 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송영길 전 대표 말은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지금 발표를 한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를 해서 뭔가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포함해서요. 이번엔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 압수수색을 받았던 의원들은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부터 꺼냈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 촉구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일단 책임 정치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뭐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전반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사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께서 파리에서의 일정을 어느 정도 거두어 주고 들어와서 우리 수사선상회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 정치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조사의 권한이 많이 좀 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당에서도 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불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크게 많지 않다. 그 영역이 넓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러면 대표께서는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국민께 소상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실 정치적 수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녹음 파일이 계속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이름 그리고 정황을 좀 굉장히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화들이 오가는데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조영기 의원께 추가를 드리면 앞선 노웅래 의원 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는 당에서 선긋기 이런 게 없이 이거는 탄압이다 뭐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건하고 앞서 노웅래 의원 건하고는 다르게 보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사안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 그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두세 달 이상 기소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현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그 출처 같은 경우에도 경조사 비용이고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었고 사실 수사를 하면서도 이 금액들이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에 모아서 마치 이게 검은 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건은 문제가 있다. 수사가 정치 탄압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고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나 증거들이 사실상 좀 명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정치 탄압으로만 규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게 탄압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정근 부총장이 이미 구속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2021년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꺼내는 이 모습, 예. 기소의 시점,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근거라든지 증거들은 상당히 명료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당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위기나 부담의 질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과는 지금은 좀 첨예하게 다르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수 전 총장이 신성모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는데 여기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지금 3장의 사진인데 이 사진의 공통점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단 2021년 당시 경선 당시 이재명 경선 승리 당시에 뭐 이심송심 논란 이른바 이게 대선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 글쎄요, 또 이것도 뭐 일각에서 보면 또 뭐 악마의 편집 아니냐 그러지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사실은요. 그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송영길 유세중에 피습당했죠. 근데 피습인데도 붕대를 감고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어요. 아, 오랜만에 또 보네요, 이 붕대 사진. 옆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재보선 당시 서울시장 인천계양을 나란히 출마. 이렇게 또 악수하는 모습. 그래서 이심송심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아무튼 사진이 이렇습니다. 자, 김두수 전 총장님. 지금 방금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사안이 처음 불거졌을 때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반응은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개인적인 일탈로 보인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다. 그리고 본인은 예정대로 7월에나 귀국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예. 이렇게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자세히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이런 식으로 뭐 수수방관해서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요. 일단 이 내용 자체에 파악할 수 있는 뭐 현재 어떤 범죄의 사실이나 그런 구체적인 거는 검찰이 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부분 계속 이 비사실을 이제 공포하고 있고 녹음 내용이 지금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이건 뭐 이 행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이것보다 더 엄청나게 몇십 배 더 큰 불법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전 대표로서는 이것을 당연히 수습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검찰도 구체적 사실을 내놓고 있지 않고 또 뭐 송영길 대표가 자진 출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시간이 뭐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자체 진상을 규명한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이게 좀 민주당 주도의 이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해가면서 당이 좀 이런 것들을 앞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검찰에 좀 더 뭐 조속한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걸로만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당내 차원의 조사가 좀 빨리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당내의 어떤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속보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조기 귀국 문제 등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발표한다는데 그 입장 발표가 혹시 빨리 귀국하는 게 아니라 예정대로 귀국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예정대로 귀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책임이 있는 전 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일정이 있고 약속이 있겠지만 그래도 당겨서 오는데 현재 검찰이 소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아직은 없어요. 예, 뭐 송영길 대표의 어떤 구체적 사실이 드러난 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녹취에서 송과도 이야기했는데라고 한 건데 그게 뭘 이야기했는지는 또 구체적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의 어쨌든 귀국하고 뭐 출두한다든지 당의 내부의 조사에 응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 사진 3장 소개드렸는데 지금 다른 3장 사진 또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재보선까지 쭉 사진인데 이렇습니다. 이정근 전 총장이 선거를 여러 번 출마했는데 그때마다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관계였다는 건데 여기 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초 군정리에 출마했는데 밖에 업어주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옆에 가겠습니다. 2020년 총선
소초갑에 출마했어요. 이정근 여기 이렇게 후보 이름 돼 있죠. 이렇게 나란히 뭔가 도움을 주는 모습. 그리고 바로 지난해 재보선 당시 소초갑인데 이렇게 같이 유세를 해주는 장면까지 있어서 굉장히 뭔가 각별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신성범 전 의원님. 그래서 지금 보신 가운데 하나 빠진 게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서초에서 나온 거예요. 2016년. 예, 떨어졌잖아요. 아. 떨어지니까 2년 후에는 구청장 나오고 또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잠깐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시죠. 앞사진 다시 한번 예, 예. 보여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에 또 나왔잖아요. 예. 떨어졌잖아요. 3번 떨어졌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작년에 보궐선거에 재보선. 또 공천을 주는 거예요. 아. 저게 뭐냐? 이게 당내 실력자에게 줄을 댄 어떤 여성 정치인의 화려한 행보를 보여주는 거다. 또 하나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당협위원장 하던 사람, 지구당 위원장 하던 사람이 수자원공사 감사로 가고 예. 감사라 하면 연봉을 몇 억 받을 테고 따라서 우리 다 동지들이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당 선거 때는 돈을 마련해주고 얼마나 편해요. 말이 예. 서로 동지처럼 느끼잖아요. 예. 오빠 뭐 반말하면서 그러게요. 굉장히 표현이 친하단 오빠란 말이에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오랫동안 지금요. 자기들끼리는 기맥이 통해왔던 그런 분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게 드러났다. 또 하나는 놓치고 있는데 저 2021년 5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따지고 보면 지금의 정치 지형을 완성한 단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 선거에서 송영길 대표가 됨으로써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월달 선거. 아까 그 당시에 많이 보시죠. 썼던 이심, 송심 뭐 이런 저게 얘기예요, 지금요. 아무도 저게 말이죠. 송영길 대표를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밀은 거예요. 왜? 다른 홍영표 후보는 예. 친문 계열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기맥이 닿을 거라는 사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송영길 무개파를 선했던 송영길 후보를 밀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대표가 되고 나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억납니까? 제가 볼 경선 연기로 코로나 때문에 늦추자 안 된다 해서 바로 연기 안 하고 밀어버렸어요. 경선 연기론 정세균, 이낙연이 주장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송영길 대표가 카트했어요. 예. 또 하나 클린 선거 대책단 만들자. 그러니까 기억이 다 어슴푸레졌는데 음주운전 재범이다 아니다. 100만이다 아니다. 기억납니까? 예. 이런 대목. 여러 개가 있었던 그다음에 대깨문 발언. 송영길 대표가 대깨문을 공격을 했어요. 관훈클럽 토론에 나가가지고. 대깨문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대깨문의 기가 확 죽었어요. 그러면 신성범 전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끌고 간 게 송영길 당대표 아니냐. 이 당연하고 말씀인가요? 그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 자 송영길 대표가 결국 어찌 됐죠? 개항을을 버리고 서울시장 나오고 이미 그때 우리 저희도 들었어요. 묵계설. 개항을로 그럼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들어오고 빠지긴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란히 출마했던 이 대목을 본다면 뭐라 그럴까? 저 2021년 5월 저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5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송영길 대표 당선되고 예. 10월 달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탄생하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저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홍영표 후보가 몇 표로 졌냐? 0.59%로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1%포인트가 안 됐습니다. 그게 45%가 반영되는 대의원에서 예. 징계 결정타였어요. 대의원은 누가 움직이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움직여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자금력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을지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되는 2021년 당시에 당대표가 되는 이 이후에 그 차이가 많은 결과를 낳았다. 지금 이런 그렇죠. 분석을 해 주신 건데 전영기 의원께는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여전히 명쾌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지난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 얘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출마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출마 당선해서 의원됐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도 사실은요. 뭐 또 설명들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려운 선거였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반전의 기회를 조금 도모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의 뭐 욕심이나 이재명 대표의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0.73%로 진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인한 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역전의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던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혼전 양상을 뭔가 굉장히 이루어졌던 것 충격적인 같습니다. 전략이 필요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 변화의 변곡점을 뭐라도 하나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수 전 총장에는 짧게 지금 아까 신성범 전 의원께서 당시 2021년 민주당 이 당대표 경선 당시에 경쟁자였던 홍영표 의원 얘기를 꺼냈거든요. 홍영표 의원 심정은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억울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까? 예, 뭐 암만 해도 이제 그 굉장히 치열했고 예.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때 당시 이제 그렇죠. 3파전이었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한 해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대의원들의 비중이 좀 높은 이유는 각 당이 좀 지역적으로 당원들이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은 호남 계열이나 호남 출신들이 당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남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당의 비율을 맞추려고 대의원은 30명을 기본 배정을 해주고 당원 수에 조금씩 5명, 10명 증감을 시키니까 그 차이가 전국적으로 이제 골고루 분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의원들의 표가 1대 60이거든요. 당원하고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태생적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어젯밤에 통화를 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귀국을 촉구했다, 요청했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는데요. 사실 이례적으로 좀 반영되는데 전화통화 사실이 좀 뒤늦게 지금 속보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내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